안녕하세요, 편입생 여러분. 지금부터 2022학년도 동국대학교 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편입생 여러분의 본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총 5개의 파트로 주간부서 실무자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파트는 약 10분간 진행되고 순서는 첫 번째로 교모학생지원팀 주관 학사제도 및 수강신청 방법, 두 번째로 교모학생지원팀 주관 교내, 교외, 국가장학금, 세 번째로 글로벌교류팀 주관 교환학생 프로그램, 네 번째로 취업센터 주관 취업현황 및 취업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 교모학생지원팀 CS센터 주관 학생증 발급 안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편입생 학사 제도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학사 일정입니다. 전체 학사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여기서는 주요 일정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화요일에는 2022학년도 1학기 편입생 여러분의 수강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월 2일 개강 이후 3월 3일 목요일에서 8일 월요일까지 수강 신청 확인 및 정정 기간이며 3월 23일 수요일에서 25일 금요일까지 수강 신청 교과목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1학기 종강일은 6월 14일 화요일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복수, 연계, 부전공 관련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복수 전공은 학생 소속 전공인 주전공 이외에 기존 모집 단위 개설 전공에서 제공하는 전공이며 연계 전공은 단일 전공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통합 교과 과정을 2개 이상의 학과가 연계해서 제공하는 전공입니다. 그리고 주전공의 졸업 요건을 갖춘 학생 중 복수 전공 학위 취득 요건은 모두 충족하지 못하지만 복수 전공을 21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부전공으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전공별 선발 가능 인원은 제한이 없으며 글로벌 교육학 전공, 연극학부, 스포츠 문화학과, 약학과로의 복수 전공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1학기는 6월 2일 목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이며 2학기는 11월 30일부터 12월 16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일 전공 졸업 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지만 복수 전공 교직 이수 요건도 충족하여 졸업하고 싶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졸업 연기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현재 학기 수강 신청 내역을 포함하여도 교직과정 또는 복수 전공을 이수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일 전공 졸업 학점 기준을 이미 모두 충족하였다면 바로 졸업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이 졸업 연기 제도를 활용하여 졸업 연기 신청을 하신 후 복수 전공 또는 교직 이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2개 학기까지 졸업 연기가 가능하며 한 학기 단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융합전공 제도 안내입니다. 융합전공은 다양한 학문 간의 융합을 장려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과와 학과가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공공인재 융합전공과 인텔리전스 로봇 융합전공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이 융합전공은 앞에 말씀드린 복수 연계 전공과 매우 유사하지만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졸업 시점에서 주전공 소속을 포기하고 융합전공만 이수해서 졸업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복수 연계 전공은 주전공 소속을 유지해야 하지만 융합전공은 주전공을 포기할 수 있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학과 학생이 C융합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졸업 시점에서 A학과 학위만 취득, C융합전공 학위만 취득, 마지막으로 주전공인 A학과 학위와 복수전공 C융합전공 학위를 모두 취득, 이렇게 총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복수 전공으로 이수 시 36학점 이상, 단일 전공으로 이수 시 4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복수 전공 신청 기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모듈형 교육과정인데요. 올해 2022학년도에 신설된 교육과정입니다. 창의 융합형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자 설계된 학점 모듈 단위의 온 오프라인 교육과정으로 학위 부여 없이 운영이 됩니다. 나노 디그리, 마이크로 디그리, 이렇게 총 2가지의 교육과정이 존재하는데요. 나노 디그리 교육과정은 미래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학문 분야의 능력을 심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마이크로 디그리 교육과정은 창의 융합형 사고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마찬가지로 복수 전공과 동일하며 전공별 선발 가능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나노 디그리 교육과정은 N캡스톤 프로젝트 교과목 강의 계획에 따라 나노 디그리 이수에 필요한 다른 사이버 교과목들을 동시에 수강하면서 실습 및 사례 분석을 통해 학습하므로 한 학기 내에 이수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설계 전공 제도입니다. 학생 설계 전공이란 2개 이상의 학과 학문의 융합을 토대로 한 학제적 교과 과정으로 기존 전공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구성하는 새로운 전공 이수 체계를 말합니다. 신청 기간은 1학기는 6월, 2학기는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추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생 설계 전공 신청서 등의 서류를 소속 학과장, 학부장에게 제출하시면 되며 학생 설계 전공 심사위원회에서 전공의 타당성, 교과 과정 등을 따로 심사 보완 후 승인이 됩니다. 전공을 변경하는 전과 제도도 존재하지만 편입생 여러분들은 전과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학기 초 수료와 선택적 수료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 최저 이수 학점, 외국어 패스, 논문 또는 시험, 이렇게 총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3가지 중 졸업 최저 이수 학점을 충족을 하게 되면 학적이 수료로 전환이 됩니다. 학기 초 수료는 휴학 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정규 졸업 사정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정해진 수업 연한을 이수하고 앞서 말씀드린 수료 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학기 초 수료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1학기는 3월 1일자, 2학기는 9월 1일자로 수료 처리되며 이후에 나머지 졸업 요건인 외국어 패스, 논문 또는 시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졸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선택적 수료 졸업유예는 졸업에 필요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을 유예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수료생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선택적 수료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졸업이 되는 재학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졸업유예 가능 획수는 총 2회, 2개 학기이며 1회 종료 후 반드시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미 졸업 최저 이수 학점을 충족하여 수료가 된 상태에서는 선택적 수료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반드시 재학생 상태에서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휴학제도인데요. 7월 18일 월요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유드림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회 휴학의 1년 휴학이 원칙이며 통산 4년인 8개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합니다. 1년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똑같이 유드림스를 통해 휴학 연장을 신청하시면 되며 휴학 기간은 1년이 지난 후 복학 또는 휴학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제적이 되므로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질병유학과 임신출산 및 육아유학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유학의 경우 입영통지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입대일이 학기 4분의 3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학기 성적이 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휴학을 하신 후에는 복학을 하셔야 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 복학, 그리고 군복학, 조기 복학이 존재합니다.
군복학은 전역 후 1년의 복학이 원칙이며 전역일 기준 수업 결손이 3주를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조기 복학은 휴학 후 1년이 아닌 한 학기 만에 복학하는 경우로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학년이 상향된다는 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4학년을 3학기 이수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며 이렇게 되면 수강 신청, 학업 이수, 졸업, 복수 전공, 교직 이수, 장학 등 여러 사항에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대학 학점 교류 제도입니다. 우리 대학이 아닌 타 대학에서 수강하고 싶을 때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졸업학기 학생을 제외하고 신청이 가능하며 정규학기에는 편입생 여러분의 경우 한 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신청이 가능하고 평점 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규학기 때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본교 수강 신청 최대 학점 이내, 계절학기는 재학생은 6학점, 휴학생은 3학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타 대학에서 수강하고 동국대학교로 돌아왔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제한이 있다는 점인데요. 국내 교류 및 국제 교류를 모두 합해서 편입 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자녀 학점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만 학점 인정이 가능하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편입생 전적대학 학점 인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단과대학, 학과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2학년 편입, 3학년 편입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총 학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공 또는 대학 지정 과목으로 인정 가능한 학점은 그 아래에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예를 들어 광고홍보학과를 제외한 사회과학대학 학생이 3학년 편입을 한 경우 총 6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전공 및 대학 지정 과목은 15학점 이내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적대학 학점 인정 신청은 3월 2일 개강 이후로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전적대학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세부 단과대학 학과별 최저 이수 학점 기준은 각 소속 단과대학 학사 운영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편입생 학사 제도에 대해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수강 신청 및 성적 관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입생 여러분 학번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우측 상단의 포탈을 클릭하시면 새 창이 뜨면서 학번 조회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그 버튼을 클릭하시고 본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입학년도, 대학원의 대학을 클릭하시고 조회를 누르면 바로 학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우측 상단의 유드림스를 클릭하여 설치하신 후 실행하시면 신학번 조회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본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입학년도, 대학원의 대학을 클릭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학번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 수강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2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학교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2022-1학기 편입생 수강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강 신청 사이트가 생성되는데 여기에 아이디는 본인 학번,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뒤에 알파벳 DG 느낌표를 입력하고 로그인하십니다. 그렇게 로그인하시면 본 슬라이드와 같이 수강 신청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좌측 상단의 교과 과정을 클릭하여 공통교양, 학문기초, 일반교양, 전공, 교직 등의 교육과정을 선택하면 교과목이 나오고 선택한 다음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교과목 조회는 9시 30분부터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홈페이지 학사 공지란에 2022-1학기 학부 수강 신청 안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있사오니 해당 게시물에 있는 수강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수강 신청 가능 학점은 최소 12에서 최대 18학점까지이며 컴퓨터공학 전공, 정보통신공학 전공 소속이시면 21학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3학점을 신청하실 수 있는 초과학점 제도가 있습니다. 학석사 연계 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직 복수 전공 이수자, 사범대 편입생 및 이과대학 편입생, 이과대학 캠퍼스 전과생, 그리고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 평균 4.0 이상인 경우 이렇게 4가지 중 1가지 자격을 충족하시면 최대 3학점까지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학금 수혜를 위해서는 반드시 15학점 이상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강 신청하실 때 여러분께서는 편입학생 이수 기준 확인을 먼저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일로 보내드린 2022학년도 학업 이수 가이드에 각 단과대별 편입생 이수 기준이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오며 책자는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전적대학 취득학점 중 본교 편입 시 전공으로 인정받으실 과목은 중복수강 불가하며 전적대학 성적 인정 기준은 3학년 편입 기준으로 최대 65학점, 그중 전공은 16학점까지 가능합니다. 단, 광고 홍보학과를 제외한 사회과학대학과 미래융합대학의 경우 최대 60학점, 전공은 15학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신청하신 수강 과목을 바꾸고 싶으시면 수강 신청 확인 및 정정 기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3월 3일부터 8일까지 수강 신청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강 중에 취소하고 싶은 과목이 있으면 3월 23일부터 25일이 취소 기간이며 이때는 수강 신청 사이트가 아닌 학교 유드림스 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취소하시면 됩니다. 단 최소 12학점, 4학년은 3학점은 남겨두셔야 하며 수강 취소 학점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재수강의 경우는 성적이 C+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재수강 후 성적이 A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학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절대평가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재수강하셔도 최대 A+까지 가능하오나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어 상대평가로 전환 시에는 다시 상한선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점 2월은 학기당 수강 가능 최대 학점에 미달하는 유효학점을 차학기까지 2월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3학점까지만 한 학기 2월 가능하고 아까 설명드린 초과학점은 2월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강 신청 취소로 인한 유효학점도 2월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성적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본교 학업 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화면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A+에서 D0까지는 학점으로 인정되고 F학점은 평점에는 가산되나 취득 학점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우등 및 성적 경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 평균 4.0 이상이면 학기 우등생, 평점 평균 1.75 미만이거나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성적 경고 대상자가 되오니 열심히 공부하시어 학기 우등을 누려보시기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성적은 A등급은 최대 40% 이내, B+ 이하 등급은 제한이 없고 상대평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번 학기는 코로나19에 따라 대부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절대평가를 적용하며 상황이 호전되어 상대평가로 전환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의평가는 중간고사 종료 후 1번, 종강 전 1번, 총 2번 실시하오며 강의평가를 안 하시면 성적을 조회할 수 없으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강 신청 및 성적 관련 안내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편입생 여러분. 동국대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교무학생처 교무학생 지원팀의 교내 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담당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대학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동국대학교의 장학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하는 교내 장학금 중에서 먼저 우수장학, 복지장학, 동국 리더장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동국 인재육성장학의 경우 성적이 50% 반영되는 장학으로 많은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장학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복지장학은 말 그대로 학생의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장학입니다. 복지장학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복지장학 1은 장애가 있는 학생, 복지장학 2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이 장학 모두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장학이므로 매 학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SOS 두드림 장학은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으로 학자금 지원 구간과 성적으로 인한 제한 조건이 없는 장학입니다. 긴급한 경제사정 등으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든 장학이므로 해당하는 학생은 공지를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그 다음엔 국가유공자, 세터민, 승려를 지원하는 장학 등이 있으므로 해당자는 공지사항을 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국 리더 장학인데요. 이 장학금은 장학금 명칭에서 느껴지듯이 학생 자치기구의 임원을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입니다. 그 다음으로 동국 가족장학입니다. 동국 가족장학은 동국대학교에 직계가족이 입학, 재학하는 경우에 그 케이스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입니다. 혹시 아직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편입생이 있다면 2월 25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특기장학은 행정고시,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각종 고시에 1차 합격 또는 최종 합격하거나 전문자격 시험에 1차 합격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자원으로 지급하는 장학입니다. 이 밖에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 교환학생을 가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이 있고 해외 탐방 장학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교미술 장학, 외국인 장학, 교환학생 장학을 제외하고 모든 장학은 학생이 직접 신청해 주셔야 지급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동국인재 육성장학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학금은 외국인 전형 입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 장학제도는 저소득 학생의 학업 성취와 역량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학제도로 성적과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도 및 가정 형편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동국인재 육성장학은 선발 기준에 따른 총점 기준으로 전공별, 학년별 1등하는 학생에게 주는 수석장학과 선발 인원의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생을 지원하는 우수로 두 가지입니다. 선발 기준을 보면 성적 50%,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30%, 가정 형편을 20%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성적은 기본 자격으로 직전 학기 1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3.5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봉사활동, 외국어 능력, 멘토링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적립할 수 있는 드림패스 마일리지를 적용합니다. 마일리지를 매 학기 70점 쌓으면 이것은 30점 만점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적립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등록해야 적립되는 항목도 있으므로 장학에 적용되는 기간을 잘 확인해서 등록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형편은 20%를 반영하는데요.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학자금 지원 구간을 판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 학기 국가장학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자금 지원 구간은 이와 같이 교내 장학에도 적용되고 각종 교회 장학 재단에서도 필수 제출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학은 매 학기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국인재 육성장학의 점수 적용 예시를 들어보면 2022년 2학기 동국인재 육성장학 선발 시에 22년 1학기 성적, 22년 1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 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립한 드림패스 마일리지가 적용되어 나의 장학 점수가 되게 됩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장학공지에 공지되므로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근로장학입니다. 근로장학은 크게 장학금 재원이 국고인 국가근로장학과 재원이 교내 예산인 교내근로장학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부터 보시면 기본적으로 해당 학기 재학생만 근로는 가능하고 교내 근로는 정규학기, 국가근로는 초과학기 학생도 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근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에 국가근로를 신청하여 학자금 지원 구간이 0에서 8구간 이내에 속해야 합니다. 성적은 국가근로는 직전학기 100분위가 70점, 우리 대학 평점 평균으로 산출하면 1.88 이상 되어야 합니다. 교내근로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 평균 2.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학교 장학센터 홈페이지에 근로장학 공지를 통해 근로장학생 모집부서의 근로를 지원하시면 됩니다. 국가근로는 한국장학재단에 국가근로를 신청하고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하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각 근로지에 개별 지원하는 방식은 교내근로와 동일합니다. 국가근로 학생은 장학금 재원이 국고이다 보니 한국장학재단에서 엄격한 모니터링이 진행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장학금은 근로를 한 후 다음 달 중순에 교무학생 지원팀에서 일괄 지급됩니다.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10일에서 16일쯤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근로장학 신청 많이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교회장학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장학금은 말 그대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국가장학을 제외한 외부기관 장학을 의미합니다. 정부 산하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설장학재단 등에서 나름의 기준을 세워 대학에 장학생을 선발해달라고 위탁을 하면 대학에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재단마다 지급하는 금액과 인원 등은 매우 상이한데요. 동국대학교의 장학생 선발을 위탁하는 주요 장학재단은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은 모두 우리 대학 홈페이지 장학공지를 통해서 안내하고 선발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 장학공지를 항상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지급하는 장학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0에서 10구간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지원 구간의 숫자가 낮을수록 저소득층에 해당합니다. 지원 구간을 받은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이 등록금 부담 완화를 계속해야지만 사업 참여가 가능한데 우리 대학은 2유형 사업 시행 이후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을 수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대학에 교부된 국고 전액을 학생들의 소득 분위에 맞춰 지급합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국고가 얼마나 배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학기 대상과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1유형 중에서 다자녀 가구에 속하는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모든 조건이 국가장학 1유형과 같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대학생에게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자금 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나누어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의미하고 생활비는 학생들의 생활에 필요한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을 포함합니다. 대출은 부채이고 이자율이 매우 낮지만 이자가 쌓이고 제때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신용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꼭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 시에는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에 대한 내용과 학자금 대출 시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주요 내용을 알려주는 영상이므로 집중해서 잘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과 주요 안내사항 등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됨을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대학은 장학센터 홈페이지에 전체적인 장학 안내를 위한 장학제도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해당 내용을 정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교류팀 문종원입니다. 동국대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국대학교 학생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비롯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국대학교의 해외교류대학 협정 체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51개국 총 306개 대학과 교환 및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190여 개의 대학과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상태입니다. 국제화 관련 순위 역시 여느 대학 못지않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해외 파견 프로그램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우선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동국대학교와 학생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 자매대학에서 한 학기 또는 1년간 수학한 후 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단 편입생은 1개학기만 수학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공통자격은 지원 시점에 본교 1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 그리고 누계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입니다. 또 지원하시고자 하는 대학의 어학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언어권별로는 영어권의 경우 주로 토플, 기간 토플, IELTS, 토익이 있고 중화권은 HSK, 일본은 JLPT 등의 어학 기준을 충족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해외 자매대학에서 수학한 동안 받은 학점을 본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입 시에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하고 졸업까지 남은 자녀 학점의 4분의 1 이내에서 인정이 가능하며 학점은 패스, 페일로 인정됩니다. 교환학생은 매년 2, 3월 및 8, 9월에 선발하고 있으며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내 국제공지란에서 확인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 학기 100여 개 이상의 대학에서 선발하고 있고 매 학기마다 대학별 선발 수학 조건 및 선발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시기 전에 관련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 현장 실습입니다.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 이 프로그램은 전문성과 국제 감각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미국 및 중국을 중심으로 한 현장 실습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머스쿨, 윈터스쿨이라고도 하는 이 프로그램은 동계 학예방학 중 2주에서 4주간 언어, 문화 등 다양한 테마를 지닌 자매대학의 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해외 파견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번엔 해외에 나가지 않고 동국대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해드릴 프로그램은 동국 인터내셔널 서머스쿨이라고 불리는 국제학예대학입니다. 동국대학교 재학생 및 해외 자매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 프로그램은 매년 학예방학에 국내외 주요 대학 교수를 초빙하여 본교의 강점 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강좌를 개설하고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학생과 해외 대학 학생 간의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화, 불교, 경영, 경제 등 다양한 학문의 테마 강의도 듣고 해외 대학생들과 방학 동안의 즐거운 추억도 쌓을 수 있는 짧지만 임팩트 있는 교류 프로그램이니 재학 기간 동안 꼭 놓치지 말고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프로그램은 학예 동계 방학 모두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는데 2022년 프로그램은 아직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국벗 프로그램입니다. 외국인 교환학생 도움이라 불리는 동국벗 프로그램은 동국버디의 줄임말로 본교 외국인 교환학생의 원활한 캠퍼스 적응 및 유학생활 조기 정착을 위하여 외국인 교환학생과 재학생을 1대1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버디 프로그램입니다. 한 학기 동안 외국인 교환학생들의 학사 및 생활 지원을 통해 학생에게 도움도 주면서 문화교류도 하는 친구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항상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매 학기 개강 전인 2월, 8월 학교 홈페이지 국제공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 동안 자율적인 외국어 학습을 통해 언어 교류 및 문화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랭귀지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외국인 교환학생 1명과 재학생 3, 4명이 한 그룹이 되어 서로 언어와 문화를 교환하는 프로그램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권의 교환학생들과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보다 활기차고 다채롭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관 1층 글로벌 교류팀을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전화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 취업센터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 취업률은 꾸준히 상승세를 타서 2020년 12월 31일자 기준에 2019년 취업률은 69%를 보였습니다. 여기 나타나지 않았지만 평균 진학률이 약 7.5% 되니까 우리 대학을 나오면 약 76%의 졸업생들이 취업하거나 대학원에 가게 되는 것이죠. 2021년 시행한 중앙일부 대학평가에서 동국대학교는 사상 첫 톱10 안에 드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순수 취업률 자체도 10위를 나타내 경쟁대학보다 취업에 강한 대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과별 취업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공계열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최근 채용시장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 자세히 최근의 취업률 및 진학률 등을 알고 싶다면 포털에 대학 알림이를 검색해서 접속하세요. 그런 다음 상단에서 동국대학교 취업률을 검색 후 대학 개별 공시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중간쯤에 보이는 공시 정보를 클릭한 다음에 바로 하단의 교육 연구 성과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연도별로 취업 및 진학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체계적인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전 플래닝, 커리어 디벨롭먼트, 잡 스트레이지 등 크게 3개로 분류한 다음 채용 단계를 반영해 진로 탐색, 취업 전략 수립, 기업 직무 분석, 자기소개서 작성, 직무 적성 검사, 면접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른 경쟁대학과 비슷한 프로그램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동국대 취업센터만의 시그니처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하고 갈게요. 바로 동문선배 랜선 멘토링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동문선배가 학교에 와서 후배들과 멘토링을 할 수 없어서 온라인에서 멘토링을 하는 건데요. 이전에는 학기별 1회 멘토링 콘서트로 진행했다면 이제는 채용 공고가 올라오면 그 회사에 재직 중인 동문을 저희 취업센터 직원이 섭외해서 평일 야간이나 주말 시간에 멘토링을 실시합니다. 채용 중인 회사에 다니는 선배가 회사 및 직무 소개, 본인의 취업 과정 및 최근 회사의 화두부터 취업 팁까지 하나하나 깨알같이 알려주는 시간이라 매우 유익하다고 입소문이 나다 보니 온라인이고 밤 9시, 10시에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잘 찾을 수 없는 꿀팁들을 전수해 주시다 보니 멘토링들은 학생들 중에서 선배의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 꼭 한번 참여해 보세요. 다음 취업센터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작년에 첫 선을 보인 우리 대학 비교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학생 역량 통합관리 시스템, 일명 DDP가 오픈했습니다. ddp.동국.edu를 접속, 로그인하시면 우리 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진로 적성 검사, 직업 선호도 및 직업 가치관 검사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자주 확인해서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이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센터는 본관 3층 도서관 쪽에 가까운 출입구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항상 상주하고 계시는 취업 전문 컨설턴트 2분이 계시고요. 코로나로 인해 상담은 웹엑스로 비대면 진행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DDP 취업상담 탭에서 확인하시고 예약 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센터는 직무적성 검사, 한국사 등 여러 취업 관련 도서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도서는 복사, 스캔, 대여까지 다 가능합니다. 드림패스 홈페이지 하단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언제 어디서든 원할 때 접속 가능한 취업 전문 플랫폼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취업 종합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위포트, 현직자의 기업 리뷰를 볼 수 있는 잡플래닛, 최대 24시간 이내 현직자가 답변해주는 코멘토 취업 멘토링, AI 면접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AI 면접 솔루션까지 학교가 아니어도 집에서 카페에서 편하게 취업 관련 콘텐츠를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매년 2월 말 3월 초 최근 1년 안에 취업에 성공한 동문들의 자기소개서 및 스펙, 취업 노하우 등을 담은 취업 성공 후기집 동문 취업을 말하다를 인문계, 이공계 두 버전으로 발행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2021년 버전이고요. 2022년 버전도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서 온라인 제공은 어렵고 인쇄된 책을 단과대 학사운영실 또는 본관 3층의 취업센터로 방문해서 서명한 다음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소책장이니까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 대학 취업센터는 모든 학생들에게 항시 열려있고 취업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점, 궁금한 점 혹은 제안해 주실 점이 있다면 편하게 취업센터로 연락해 주세요. 동국대학교의 구성원이 되신 걸 환영하며 2022년 바라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무학생지원팀 학생 CS센터입니다. 지금부터 학생증 발급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생증 종류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한 체크카드형과 국민 체크카드형 두 가지 종류가 있고 학생증으로 도서관 출입이 가능하며 CS센터에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입니다. 학생증을 발급받고 싶은 학생은 신한 체크카드형 학생증과 국민 체크카드형 학생증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실무용 학생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학생증을 발급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드림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에서 학생증 발급 안함을 선택하고 대신 실물 학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동국 패스 어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증 신청 기간은 2월 18일 금요일부터 3월 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체크카드형 학생증은 3월 2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수령처는 신한은행 동국대점이나 국민은행 동국대학교점에서 가능합니다. 학생증 사진은 유드림스에서 등록된 사진으로 발급됩니다. 사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사진을 먼저 변경한 후 유드림스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 체크카드형과 신한 체크카드형 중복 선택은 불가하며 한 번 신청하시면 학생증 신청 기간 내에 번복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학생증 은행을 변경하고 싶다면 학생증 신청 기간 이후 은행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신중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 체크카드형 학생증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생증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유드림스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학생증 발급란에 은행 체크카드 기능 포함을 선택하고 은행을 신한은행으로 선택해 왼쪽과 오른쪽에 동의를 누르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꼭 신한솔 어플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솔 어플까지 신청을 하셔야 학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잊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증은 3월 2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신한은행 동국대 지점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발급과 수령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신한은행 동국대 지점에 문의 바랍니다. 국민 체크카드형 학생증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생증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유드림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학생증 발급란에 은행 체크카드 기능 포함을 선택하고 은행을 국민은행으로 선택해 왼쪽과 오른쪽에 동의를 누르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 꼭 스타뱅킹 어플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KB 스타뱅킹 어플까지 신청을 하셔야 학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 체크카드형의 경우 유드림스 동의 후 1일 이후 오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세요. 반드시 어플 신청 잊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증은 3월 2일 이후 순차적으로 국민은행 동국대학교점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발급과 수령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민은행 동국대학교점에 문의 바랍니다. 실무령 학생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나 실무령 학생증을 발급받기 전 동국 패스 앱을 통해 도서관 이용과 학교 시설 출입이 가능합니다. 동국 패스 어플을 설치하고 유드림스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령 학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동국 패스 어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증을 분실할 경우 중앙도서관 및 은행에 모두 분실 신고를 해야 하며 그 이후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카드사를 통해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하는 경우 중앙도서관에 별도 연락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학생증 발급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렸는데요. 학생증 발급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일반 공지에 2022학년도 신편입생 학생증 발급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지사항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고해 주세요. 학생 CS센터는 본관 3층에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민원이 있으시면 찾아와 주세요.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학사제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여러분이 동국대학교 생활을 하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각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및 교무학생 지원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즐겁고 행복한 동국대학교 생활이 되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